수상 전문 매체 골든더비가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인 6명은 K-팝 데몬 헌터스가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수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빌보드는 3일 새벽 헌트릭스의 골드는 3주째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K-팝 데몬 헌터스는 이제 핫백 톱5의 세 곡을 2주 동안 동시에 진입시키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다른 사운드 트랙에 합류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트 데이터 SNS는 캐데헌은 현재 미국에서 총 100만 유닛 이상을 판매했다며 이는 2025년 OST 사상 최초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골드는 현재 빌보드 핫백에서 21세기에 발매된 걸그룹 중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곡이라며 이 곡은 비욘세가 포함된 데스티니 차일드의 부틸리셔스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루미 목소리 역할을 맡았던 아덴 조배우가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팀이랑 함께 기타 연주에 맞춰 골든을 커버했습니다. 야후 엔터테인먼트는 왜 캐데헌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게도 히트쳤을까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미국 현지 부모 등을 취재한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 그야말로 K-팝 찬양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애플TV 직원까지 캐데헌 신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내용이 좋으면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상 전문 언론 매체 골든더비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K-팝 데몬 헌터스가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수상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골든더비 적중률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수상 예측을 조사한 결과 캐데헌은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캐데헌의 수상을 예상했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 예측 1위인 것입니다. 이어 2위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끝이 없는 스칼렛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주토피아2, 4위는 아르코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끝이 없는 스칼렛, 주토피아의 경우 개봉도 안 했는데 어떻게 후보가 되느냐는 의구심이 나오지만 별도로 시사회도 하고 스칼렛은 여러 영화제에서 출품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주토피아2는 오리지널 스토리가 아닌 걸 감안하면 수상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캐데헌이 아카데미상, 일명 오스카상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빌보드 이야기입니다. 빌보드는 3일 새벽 헌트릭스의 골드는 넷플릭스 데이트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으로 3주째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제목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9월 1일 노동절 연휴로 인해 발표가 평소보다 하루 늦춰졌습니다. 빌보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골든의 첫 번째 대관식 이후 헌트릭스는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K-팝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부틸리셔스로 2주간 차트를 이끈 이후 24년 만에 3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최초의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K-팝 데몬 헌터스는 67년 빌보드 역사상 처음으로 핫백 차트의 4곡을 동시에 톱10에 진입시킨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골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과 소다팝은 각각 4위와 5위를 유지했고 헌트릭스의 하우 이츠더는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K-팝 데몬 헌터스는 이제 핫백 톱5의 세 곡을 2주 동안 동시에 진입시키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다른 사운드 트랙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4월 8일과 4월 15일 핫백 차트 톱5에 랭크된 토요일 밤의 열기 OST는 세 곡입니다. 비지스의 나이트 피버 1위, 스테인 얼라이브 2위 그리고 비지스가 작곡하고 이본 엘리먼이 노래한 If I Can't Have You 5위였습니다. 비스바 리퍼블릭 레코드에서 발매된 골드는 8월 22일에서 28일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공식 스트리밍은 3,530만 회로 전주 대비 4% 증가했고 라디오 방송 청취자 노출은 1,970만 회로 전주 대비 21% 증가했으며 판매량은 9,000장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골드는 스트리밍송 차트에서 6주째 1위를 차지했고 라디오송 차트에서는 42위에서 29위로 껑충 뛰어 올랐으며 디지털송 판매 차트에서는 첫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의 첫 박스 오피스 1위를 안겨주었습니다. 싱어롱 버전은 8월 23일과 24일에 영화관에서 개봉된 후 8월 25일에 넷플릭스에서 최초 공개되면서 수익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캐데헌 총괄 음악 프로듀서 이안 아이젠드라스는 최근 빌보드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다는 게 정말 짜릿해요. 라며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덕분에 노래가 히트를 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노래를 접하고 노래 덕분에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빌보드 핫백 3주째 1위 소식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차트 데이터는 헌트릭스 골드는 현재 빌보드 핫백에서 21세기에 발매된 걸그룹 중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곡이라며 이 곡은 비욘세가 포함된 데스티니 차일드의 부틸리셔스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드니 맥쿼리 대학교의 대중문화 전문가 토마스 보디넷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안팎의 많은 팬들이 자기 모습을 영화 속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대언이 2025년 OST 최초로 100만 유닛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차트 데이터 SNS는 캐대언은 현재 미국에서 총 100만 유닛 이상을 판매했다며 이는 2025년 OST 사상 최초 기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덴 조 이야기입니다. 루미 목소리 역할을 맡았던 아덴 조 배우가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팀이랑 함께 골든을 커버했습니다. 기타 반주에 맞춰 골든 노래하는 모습이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며 지난 6월 미국 공연예술계 최고 권위의 토니상에서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 등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버려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가장 인간적 감정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윌 휴 콤비로 알려진 윌 에런슨과 박천휴가 2014년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개막한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배경과 보편적 주제로 현지 관객들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버전이 서정성과 내면의 감정을 강조했다면 브로드웨이판은 재즈풍 음악과 미래적인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토니상 수상 이후 더 많은 관객이 몰리면서 평균 객석 점유율이 102%에 이릅니다. 다음은 야후엔터의 재미있는 분석 기사입니다. 야후 엔터테인먼트는 왜 캐대언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게도 히트쳤을까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이 길지만 내용이 워낙 좋고 미국인들의 K-팝 찬양 그 자체라서 모두 소개합니다. 이제 겨울왕국은 제쳐두세요. 새로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어드벤처인 캐대언이 신나는 노래, 기발한 유머 모두를 위한 메시지로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가정에는 묵묵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조용히 몇 분간의 평화를 얻기 위해 끝없이 반복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참아내야 했고 유일한 위안은 다음번에 아이가 푹 빠질 영화가 너무 끔찍하지만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새로운 작품이 나타나 이 공식을 뒤집습니다. 갑자기 한 번만 더를 외치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방에서 테마곡을 흥얼거리고 좋아하는 대사를 따라하고 심지어 다시 보는 걸 전혀 싫어하지 않는 부모까지 생깁니다. 바로 캐대언이 그런 드문 가족 영화입니다. 저희 6살 딸이 캐대언에 대해 묻자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판단에 약 일주일 동안 대본이 들어가 있으니 안 되라고 말했죠. 그런데 엄마 친구들 사이 입소문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부적절하지 않아요. 다만 석스나 스튜피드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요. 솔직히 저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라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겨울왕국 시절을 거쳐 라푼젤도 너무 많이 봤던 베테랑으로서 또 한 번 아이들이 반복해서 보느라 약간 짜증나는 영화가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저 자신도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운드 트랙에 맞춰 발을 두드리고 틱톡에서 루미의 헤어스타일 따라하는 법을 찾아보고 일요일에 한 번만 더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익숙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다르다. 그렇다면 왜 캐대언은 부모가 불평하지 않으면서 반복해서 보는 걸까요? 가족들이 계속 재생 버튼을 누르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모든 연령에게 즐거움 제공. 솔직히 말해 이른바 가족용 영화는 사실 아이들용 영화일 뿐이고 부모는 그저 참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어른이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예 다른 방에 숨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캐대언은 보편적인 재미를 제공합니다. 빠른 전개, 기발한 유머,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감정까지 섞여 있죠. 이 영화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줄거리만 보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사랑받는 K-팝 트리오 헌트릭스가 사실은 비밀리에 데몬 헌터로 활동하며 음악적 재능과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초자연적 존재와 싸운다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재미있어서 가족 모두를 영화의 밤으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 집 여름 영화이자 부모와 아이 모두 똑같이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예요. 뉴엘 버니의 41세 나탈리가 말합니다. 그녀와 남편은 6살 딸과 4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아요. 모두 다시 보고 싶어 하거든요. 거실 TV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재미의 절반이죠. 심지어 액션 장면조차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 캐데언에서는 재미있습니다. 전투 장면은 고전 쿵푸 영화와 K-팝 댄스 루틴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연출로 짜여 있어 스크린을 지겹도록 봐온 부모조차 몰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올여름 사운드 트랙. 솔직히 말해서 올해 여름 최고의 노래는 골든입니다. 그냥 중독적인 것이 아니라 캐데언처럼 중독성 있는 곡이죠. 과거 부모들의 악몽이었던 곡, 예를 들어 아기상어와 달리 영화 속 노래는 진짜로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영화는 뭔가 해냈어요. 아이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저는 재미있게 즐기고 자동차 안에서는 완전 K-팝 노래방 세션이 되었죠. 시애틀의 메간이 말합니다. 그녀는 보통 6살 아들과 3살 딸과 함께 운전합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여름 반복 재생 목록에 필요한 음악이 되었어요. 딸은 볼륨 최대로 라고 합니다. 이번 주 애플 TV 새 리얼리티 경쟁 시리즈 K-팝피들을 홍보 중인 바닐라 아이스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그는 자신의 7살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이 영화, 특히 사운드 트랙이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사운드 트랙은 어디서나 자동차에서 틀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실제 K-팝 아이돌이 쓰고 부른 곡들은 장르를 넘나드는 팝, 힙합, 웅장한 발라드가 혼합되어 부모의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도 아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헌트릭스 외에도 영화에는 경쟁하는 남자 보이 밴드 사자보이즈도 등장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운드 트랙은 반복 재생이에요. 아이들이 없어도요. 나탈리가 인정합니다. 영화는 단순히 노래뿐 아니라 글로벌 현상인 K-팝 자체를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안무는 완벽하고 의상은 화려하며 아이돌 문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많은 가족처럼 영화는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세계로 안내하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 뒤 실제 그룹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카고의 올리비아가 10살 아들 엄마로서 말합니다. 덕분에 아이와 함께 K-팝 장르를 새로 배우게 되었죠. 외통하고 일부 부모가 고마워하는가? 어쩌면 캐데언의 성공 비결은 음악이나 액션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드문 유대감을 주기 때문이죠. 단순한 배경 소음이 아니라 함께 보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배우는 것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맨해튼 비치의 마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제가 수술 후 2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아이들이 보기 시작했죠. 남편이 모든 걸 돌봐서 뭐 보는 거야 라고 할 수 없었어요. 침실에서 나왔을 때 아이들은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더군요. 무슨 소동인지 보기 위해 앉아봤고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 즐거웠어요. TV 작가인 마리사는 스크린 타임에 대해 다른 부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화와 TV가 아이들이 또래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강력한 방법이며 모두를 초대하는 일종의 예술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캐데언을 보며 그녀는 이 영화가 그녀의 집에서 빠르게 문화적인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반복해서 보는 것에서 아이들이 더 깊은 무언가를 배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7살 딸에게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딸의 대답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부분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운드 트랙이 우리 여름의 사운드가 된 것 외에도 그게 우리 여름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영화가 우리 집 TV에서 반복된다고 해서 화낼 수 없죠. 부모가 참아야 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캐데언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돋보입니다. 때로는 스크린 타임으로 시작한 것이 새로운 사운드 트랙, 새로운 춤 동작, 그리고 어쩌면 그 계절의 새로운 메시지가 되는 등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상과 같이 야후 엔터의 기사는 그야말로 K-팝 찬사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콜라보 이야기입니다. 이미 단독으로 이야기왕 TV에서 처음 알려드린 바와 같이 파리바게뜨가 K-팝 데몬 헌터스와의 콜라보 신제품에 대해 사전 예약을 9월 9일까지 받습니다. 대상 제품은 소다팝 케이크 곡감 파운드입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소다팝 케이크에 대해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무대를 구현한 케이크. 톡톡 튀는 청량감 소다크림 앤드 새콤한 체리크림이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케이크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한 장에 2가지 그림이 숨겨져 있는 렌티큘러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더피 캐릭터 8종 랜덤 동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곶감 파운드에 대해서는 호랑이도 울린 곶감 이야기에서 시작된 달콤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진 곶감 파운드 케이크라고 소개했습니다. 레티큘러 스티커는 소다팝 케이크와 곶감 파운드 동일하게 동봉돼 있습니다. 소다팝 케이크는 33,000원, 곶감 파운드는 16,900원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파리바게뜨와 캐데언 콜라보 상품은 9월 12일 출시합니다. 콜라보 제품은 소다팝 케이크, 골든 버터번, 치즈가 부드러운 시간, 파바 곶감 파운드, 제주쑥 오메기빵 등 5가지입니다. 추가로 헌트릭스 케이크, 더피 케이크, 띠부실이 포함된 제품 등도 출시 예정입니다. 파리바게뜨는 더피가 등장하는 파바에서 만날래? 라는 SNS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교무실 출입금지용으로 자료 공유라면서 노크 없이 문 열면 난이도 업업업. 혼문을 지키고 싶다면 들어오지 마라고 쓰여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가수 팬 중 한 명은 캐데언 골든의 몰락을 즉각적으로 실현하다라는 글과 함께 몰락을 기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골든이 타 가수 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